이거는 잠깐만, 이거 어느 나라 차야? 뭐 대우마크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오늘 이 차를 처음 봤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오늘 조금 찾아봤는데 차 이름이 지엔트라래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만 딱 봐도 또 댓글에 반응이 예상이 되죠. 아저씨 좀 공부 좀 하고 영상을 찍으세요 라고 말하시거나 아니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우리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내가 설명 먼저 드릴게요. 저는 뭐 미리 자동차 회사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채널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차를 강릉에 있는 그냥 일반 아저씨가 자신만의 시각으로 차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차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뭐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채널인 거지, 영상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려주는 채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또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왜 그런 거 보고 이거 누가 이제 영상을 봤더니 어떤 채널에서 이거 되게 좋은 차예요, 사세요 하면은 그거는 당신을 위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조작하는 방송이지. 그래서 자동차 팔리게 해주려는 건데, 우리 채널의 목적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구 이득 보게 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 우리 채널을 본다 그래서 갑자기 막 내가 작은 돈에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이런 거 알려주는 채널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소개를만 해주고, 왜 이 시절에는 또 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 그냥 그 정도만 보는 채널이지, 우리 채널을 봐서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데도 지금도 가끔 우리 뭐 이메일이나 또는 문자로 정말 수많은 질문이 와요. 이 차 사면 어떻습니까? 저 차는 어떻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 자리를 빌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물건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이라도 나도 알려주는데 내가 관심 없는 물건을 알려드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분은 정중하게 물론 형식을 갖춰 저한테 물어보셨지만, 제가 그거를 즉각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답을 못 해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저도 인간인지라 깜빡 잊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오늘같이 영상 찍는데 지금 문자 와 있으면 내가 답변할 수 있나요? 그리고 문자가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그런데 또 답변 안 해줬다고 쌍욕 박는 분도 계시다는 거.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어요. 내가 답변 안 해준 걸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제가 직업은 없는데 집에서 노래도 들어야 되고 할 일이 진짜 많아. 그죠? 놀아야 되고 맞잖아요?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특히나 영상 찍을 때, 특히나 오늘은 좀 덜하지만 우리 트랙 영상 같은 거 찍는 날에는 하루에 영상 몇 개 찍는지 알고 나면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게 좀 잘못됐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차는 자꾸 내가 이제 이 차가 섭외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때마다 물어보죠. 차 이름이 뭐라고? 계속 물어봐요. 젠트라래요. 그래서 내가 나도 살짝 찾아봤더니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판매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2003년식인데 내 차보다 나중에 나온 차인데 왜 길에서 하나도 안 보여? 심지어 국산차라면서. 왜 안 보이는지 다 생각해보니까 얘들이 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어요, 원래는. 얘는 왜 안 갔지? 야, 너 갔어야 돼, 지금. 이제는 못 가죠, 지나서. 타이밍 놓쳤겠지. 그죠? 네. 타이밍이,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돼요. 얘는 이제 앞으로 못 가요. 이제 차 이름이 젠트라라고 하는데, 이게 뭐 영어로 해석하면 젠틀이라는 뜻이래. 근데 젠트라라는 거는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라 무슨 뭐 그리스어 이런 건가? 라틴 쪽? 그치, 뭐 그런 식인가? 그러면 얘는 여기서 GM 대회에서 만들었을 게 아니라 도요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스포츠카는 수프라, 승용차는 젠트라,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장님은 수프라, 저기 직원은 젠트라,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로미오랑 줄리엣 막 이렇게 좀 해놨었어. 왜냐면 실제로 로미오가 있었잖아. 그러고 보니까 야 잊어먹고 있던 차 많이 나온다. 지금 잠깐만 이 대우의 족보를 좀 갑시다. 요 사이즈는 르망이라 그래야 되나? 왜냐면 르망보다 작은 차는 없었기 때문에 르망으로 시작해야 돼. 르망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게 한국식으로 시에로도 있지만 넥시아가 있어. 이게 세단은 시에로인데 해치백은 넥시아가 되는 거지. 근데 걔들 다 어디로 갔냐면 다 동유럽으로 갔어요. 이게 재밌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싫어하는 차가 동유럽에서는 없어서 못 사는 차가 됐다는 거지.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에 이거 옛날에 대우 공장이 있었다가 대우가 망하면서 그 GM 공장으로 되고, 심지어 이 젠트라라는 이름으로 지금 거기서 이 차는 아니지만 판매가 되고 있다고,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늘 말하죠. 제가 이제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해야 돼. 내가 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부자야, 유럽 사람보다 더 부자야, 왜 차에 더 큰 차 타고 더 옵션 많은 차 타잖아, 이렇게 했더니까 댓글에 또 그게 아저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유럽 사람 얼마나 잘 사는데, 야 그 얘기 아니잖아 지금. 그 논리 내가 지금 비꼬는 거잖아 지금. 그거를 못 알아듣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제가 항상 말을 하죠. 우리는 뭐 서유럽인에 비해도 그렇지만은 동유럽인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부자지.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길에 가면 그렇잖아. BMW, 벤츠, 포르쉐, 람보르기니가 막 툭툭 치이잖아. 그치? 근데 동유럽은 다 뭐야? 다 이런 거야. 이거 동유럽 가면 되게 좋은 차인지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라는 물건을 그 동유럽인은 또 생활의 필수품? 근데 굉장히 비싸 그래도 그지? 아니면 필수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좀 뭐라 그럴까 실용적인 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려면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모두 다 양반의 후예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우리 조상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면은 이 정도는 사야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내가 왜 그걸 느끼냐면은 내 주변에 이제 나보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 이제 은퇴하고 그냥 한 1,000만 원 이내에서 싸게 탈 수 있는 차 하나만 수입차를 하나 구해달라 그래가지고 C클래스를 딱 보여드리면은 말을 안 해.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E클래스를 딱 보잖아? 이거래.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전에 자기 혼자만 탈 거고 큰 차 필요 없다 그랬거든.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분이 큰 차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S클래스가 필요 없다는 얘기고 이제 보니까 E클래스는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C클래스를 권했으니 말을 할 리가 없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차 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정년퇴직이 해야지 E클래스 정도가 마음에 드는 거지. 내가 현역이면 무조건 S란 얘기야 그러면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각이 뭐 우리 채널은 내가 이렇게 하지 마라 말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 채널을 제외한 대한민국 어떤 채널도 그렇게 말하진 않죠. 이왕이면 더 큰 거 사라 하니까 같은 E하고 C가 가격이 똑같으면 무조건 E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반대지. 그지? E하고 C가 같은 값이면 무조건 C를 사야죠. 내가 젠트라 아는 게 없어가지고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진짜 1도 없어요. 나는 왜 내가 아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 잘 생각하니까 자 봐봐 2005년부터 2008년에 내가 무슨 차를 탔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이거에 관심이 있어야지 이 차가 눈에 보였을 텐데 잠깐만 나 그때 못 타는 차 지금 생각해 보려. 2005년부터 2011년이면은 2005년에는 내가 뭘 타고 있었냐면 메르세데스 벤츠 W124 그러니까 E30 M3가 스포츠카로 있고 일상용차로는 W124 301을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에 관심 없는 거 맞지? 그때.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때부터도 스포츠카에다 세단 하나는 무조건 있었구나.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 누가 저기 똑같은 스포츠카하고 세단 있는 분이 있었거든요. 스포츠카를 팔고 그냥 이제 서울로 귀환하니까 그냥 세단으로 놔야겠다라고 처음에 말을 하더니까 자기가 그 말을 하고 1분도 안 지나서 아니야 스포츠카가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공감이 돼요? 모두가 공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공감해요 사실은. 서울에선 충분히 가능하죠. 그쵸.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그래도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주차장에서 내 스포츠카 한번 딱 보면서 출근하는 거 그거는 달라.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삶의 원동력이야. 그게 일리가 있죠. 그죠? 삶의 원동력이 돼요. 이게 뭐 그놈이 자꾸 저기 친구비를 많이 요구하거든. 친구 되려면 돈 많이 줘야 돼. 친구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저기 일진이랑 친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빵도 사다 주고 음료수 사다 주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똑같아. 얘 일진이야 걔들이. 근데도 왠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차들을 탔기 때문에 사실 여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는데 이 젠트라는 그러고 보면 어디서 온 거지? 기본적인 만든 그러니까 나는 자동차 브랜드가 주장하는 그 족보가 아니라 실제 이게 어디서 왔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외모는 이게 이제 젠트라 중에서도 젠트라 X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지. 근데 왜 또 젠트라 X지? 사륜구동도 아닌 녀석이? 그지? 이게 마지막 젠트라가 될 걸 자기가 알고 있었나 이제? 젠트라 이제 X 더 이상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당연히 뭐 차는 전륜구동일 거고. 근데 그걸 이 옆모습 한번 보여줘봐요. 다 좋은데 여기가 왜 이렇게 길지? 나 전륜구동 차 지금 여기가 이렇게 긴 차를 못 본 것 같아서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제 도대체 이 차의 족보가 어딘지 뭐야 이거 오라? 잠깐만 있어봐. 나는 얘의 직계 조상이 르망일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르망이랑은 아예 달라. 그러면은 얘는 직계 조상이 없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잠깐 이거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왔죠? 잠깐, 르망하고 아까 넥시아 그 다음에 넥시아 말고 시에로 그 다음에 고디에 나온 로미오와 줄리엣은 르망 베이스야 다. 근데 여기는 아니야. 더 작은 차야. 심지어 엔진은 스파크야. 이거 배기량이 몇이에요? 1200입니다. 수출형 스파크 엔진이잖아 이거 지금. 아니 이거 M400 엔진이잖아요 지금. M300 엔진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나중에 스파크가 되는 건가? 이 당시에 스파크가 없었지. 얘가 마크리보다 먼저네. 그렇네요. 그래서 미국에 나가는 스파크는 이 엔진을 달고 나갔거든. 난 말로만 들었는데
그걸 지금 봤어요. 그래서 뭐가 지금 화가 나냐면은 스파크 M300은 블록은 똑같은데 1000cc고 얘는 같은 블록에 1200cc잖아요. 근데 스파크는 인테이크 매뉴얼드가 이렇게 돼가지고 스파크 플러그를 교환하려면은 인테이크 매뉴얼을 좀 뜯어야 되는데 얘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야, 왜 스파크는 이렇게 안 만들어주고. 근데 스파크에 예. 헤드만 얘를 올려서 네. 1200cc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 해요? 헤드를 바꿔서 배기량이 어떻게 바뀌어요? 보호하고 스트로크가 바뀌어야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랭크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기량을 올린 게 아니고 크랭크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크랭크는 스트로크만 바뀌는 거고, 이게 물론 뭐 1.2가 어떤 방식으로 배기량을 늘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보호가 똑같다면은 유피디님 말이 맞아요. 크랭크하고 컨너더하고 피스톤을 바꾸면 배기량이 바뀌겠죠. 근데 만약에 보호가 바뀌었으면, 보호랑 스트로크 다 바뀌었으면 다 바꿔야 되는, 블록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거고, 헤드를 바꾼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뭐 연소실 최적이 바뀌는지 어쨌든 배기량을 늘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배기량은 안 늘어나요. 그렇게 어쨌든 하면. 그런 튠을 예. 해서 하면은 출력이 뭐 밸브가 더 커져서 예를 들어서 뭐 흡배기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데, 뭐 굳이 1000cc 배기량에 이제 메이커가 알아서 할 거지. 그리고 이게 나 왜 이게 우즈베키 동유럽에서 인기 있는지 알 것 같아. 행하잖아. 이게 행함이 우리한테는 이상하지만 그쪽에서는 장점이지. 왜냐하면 정비를 자가 정비를 많이 해야 되는 나라에서는 장점이죠. 예, 쇼 마운트도 똑같이 또 온 마운트 방식이고, 그리고 야, 이거 뭐예요? 수동 변속기네. 수동 변속기 이렇게 컴팩트해? 오, 잠깐만,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요. 이거 2차 폐차하면 이 엔진 미션 스파크에 얹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불법이에요. 엄연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거 수출 부서에서 이 블록만 사가지고 스파크에다가 저기 불법 개조하는 분도 있었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로도 만족 못 해가지고 순서는 정해져 있어. 처음에 이걸 해. 좀 해서 탄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 해? 터보를 달아. 항상 그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렇게. 앞쪽 서브 프레임은, 그런데 또 스파크 M300이랑은 다른 게, M300은 서브 프레임이 끝까지 나오는 타입이거든. 근데 이거는 또 아니에요. 골프처럼 저 뒤로만 가는 타입이야. 그 앞쪽은 그냥, 잠깐만, 이 넓은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네. 예. 그냥 정말 모양이었어요.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뭐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도 있고 에어컨도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거지. 내가 우즈베키스탄을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분들이 훨씬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봤을 때는 풀옵션이야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지금 완전 개썰렁 버전이야 이거 지금. 그만큼 차를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면 1200cc면 출력이 몇 마력이에요? 84인가 5인가. 그렇겠지. 왜냐하면은 스파크가 1000cc, 999cc로 70마력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20%, 야 정직하네. 20% 딱 올렸네. 야, 아주 정직하다. 그 앞 서스펜션은 아까 본 대로 스트라우스에다가 앞에가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있고 무료 알루미늄 휠을 장착하고 있어요. 무료. 이거는 타이어는 18560에 14예요. 예, 무료 광폭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어요 지금. 앞쪽, 야, 앞쪽이 아니라 저기 저거 좀 찍어줘요. 클러치 조작 방식이 케이블 방식이에요. 아주 놀랍게도 유압이 아니라 케이블이라서 저기 클러치 유격을 손으로 돌려서 바로 지금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러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왜 선진국형 자동차들은 자꾸 뭔가 더 매끄럽고 이런 유압식을 쓰잖아. 근데 이게 후진국이라 그러기도 좀 그하고 하여튼 좀 더 원초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지금도 왜 수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말 많이 하죠. 날것의 느낌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날것 아니야 이거? 근데 날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차에 날거 좋아하시는데 정말 날거 막상 다져보면 불만투성일 겁니다. 날거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진공 점화 진지각을 맨날 계절마다 교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썩 즐거운 추억은 아니에요. 로암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로암은 마티즈랑 비슷하게 철판 2장을 붙여서 만든 기역자예요. 근데 앞쪽 부싱은 이렇게 해놨고, 얘는 또 뒤쪽 부싱을 이렇게 놨다? 야, 이게 GM대우도 쉐보레도 이 방식 저 방식을 다 써봤어. 이때는 로암이 마치 현대차 같은 방식의 부싱을 썼어요. 근데 부싱은 좀 작아요. 부싱이 작다는 거는 그만큼 또 딱딱한 고무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커야지 부드러워지니까. 어우, 야, 이거 뒤에 오버행 없는 거는 너무 아름답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기능미라 불러요. 이거 좀 가려줘. 여기가 좀 찌그러져가지고. 저기, 이렇게 뒤에 오버행이 짧으면 상하 바운드나 코너링에서 훨씬 기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능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뒷 서스펜션은
예, 토션빔이에요. 마음에 쏙 들어요. 토션빔 나쁘지 않죠? 이거는 지금 뒤에 와이퍼도 있으면 열선 유리에, 봐봐, 뒤에 열선 유리에다가 와이퍼까지 있으면 굉장히 고급차 아니야? 잠깐만, 나 왜 이렇게 어지럽지? 나 방금 쑥그랬다가 이럴 때가 어지러워가지고 건강에 좋지 않아. 뒷모습은 이거 왜 이렇죠? 잘 나가다가 뒤가 왜 이 지경이 됐지? 아픈 직선 기조의 디자인이었는데 뒤가 왜 갑자기 동그래지지? 이게 젠트라 X 말고 그 젠트라도 이런 느낌 있잖아. 왜 차를 왜 세로로 만들었지? 차가 왜 가로로 만들어야 납작하잖아. 근데 차를 자꾸 세로로 만들더라고. 젠트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베오 해치백은 좀 덜한데 아베오 세단 본 적 있어요? 이거 왜 차를 세로로 만들지 자꾸?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세로 풍이. 뒤는 좀 칼로스 느낌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게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르망 계열이 아니라 칼로스의 후속이네. 그지? 르망보다 작은 칼로스가 탄생하고 칼로스의 후속 모델이 젠트라가 됐다가, 근데 왜 아베오는 젠트라의 후속이라 그러지 않지? 그러기에는 차가 너무 많이 바뀌었지. 또 좀 다른 차 같은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줄인 게 그러면 쉐보레 경차가 되는 건가? 그럼 또 그렇게 작전을 그 시기에 그런 식으로 작전을 쓴 것 같아. 근데 원래 X는 이 X 말고 왜 EX라 그러면 우리가 왜 이전에 이러면 엑스와이프 이러면 전 부인 이러잖아. 그럼 이건 젠트라 X면 전 젠트라? 옛날에는 젠트 했었다? 지금은 아닌가? 뭐 하여튼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보기 힘든 차를 어디서 구했어요? 구입한 지 일주일 됐다면서요? 네.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그냥 엔카에 엔카에? 네. 엔카에 매물이 몇 개 있어요? 이게 제가 살 때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없겠지. 하나 있는 거 샀으니까 이제 없어졌겠지. 근데 잠깐만, 지금 내가 리뷰 찍느라고 대충 봤는데 이쪽은 지금 다 제 7이에요. 도색한 적이 없어요, 차가. 사고가 없는데? 사고가 없겠지. 사고가 있으면 이 차 외판을 구할 수 있을까 지금? 실내를 볼게요. 이야, 여기 지금 도어 트림도 헝겊이고, 시트부터 헝겊 시트. 뭐지? 헝겊 시트. 마음에 쏙 드는데 시트? 자, 봅시다. 오, 수동 시프트 느낌은 스파크 M300 수동의 바로 그 느낌이야. 그리고 대시보드의 이 답답한 느낌은 유럽차의 바로 그 느낌이야. 아저씨 여기 물 주는 곳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강릉은 극심한 가뭄으로 동사무소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물을 나눠주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뭄이 심하니까 여기 물을 아껴 써야 되거든요. 네, 공조기는 정말로 3로타리예요. 전형적인 3로타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이 동유럽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야 지금. 예? 참 재밌지? 한국인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게 동유럽은 울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동유럽만 그런 거 아니고 유럽도 우리가 BM 벤츠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뭐 유럽은 못 가봤지만 이 영국 드라마나 영국 영화 보면은, 유럽 영화 보면은 다 작은 차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지. 그치? 유럽 사람 다 뭐 부자라서 BM 벤츠 타는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부자야. 자, 뭐야, 이거 또 뒤에서 굉장히 넓은데? 이제 그러나 이제 유감스러운 거는 그 200cc 때문에 경차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안 샀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나 솔직히 진짜 또 솔직히 얘기하는데, 나 젠트라에 1.2가 있다는 거 지금 처음 알았어. 난 그래서 수출형에만은 1.2 엔진이 수출형 차에만 있는 줄 알고 젠트라에 있는지는 진짜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 차의 차대 보면 아주 소중한 것이 될 것이 앞으로. 해석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는. 자, 그러면 트렁크? 경차보다 조금 더 넓지 않을까? 근데 이게 유럽차가 아니다. 야, 밖에서 안 열린다. 야, 왜 이러죠? 유럽차가 아니네요. M300은 밖에서 열리는데? 네. 동유럽에 수출되면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겠는데? 아닌가? 오히려 반대인가? 어떻게 열어요? 트렁크 열어본 적이 없는데. 뭐라고요? 더 놀라운 거, 트렁크 열어본 적이 없대 지금. 있어요? 여기 있었어요. 그렇지, 이게 유럽차인데, 그지? 그럴 수가 없지. 근데 트렁크는 스파크보다 요만큼 더 넓어요. 마음에 들어. 여기 있어야 되는 끈이 여기 있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겠더라고. 내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나 코뼈 내리 앉을 뻔했거든. 여기서 물건을 넣어놓고 밤에 물건을 꺼내려고 하다가 이건 지금 이제 스파크 같은 경우 여기에 딱 정확히 여기에 코를 딱 부딪혔어 내가. 여기서 밤에. 그래서 뜯어버릴까 지금 생각 중이야. 이 문제가 있잖아, 그죠? 물건을 집중해서 꺼내다 보면은 꽝 박는단 말이야. 그냥 내가 봐본 걸로. 네, 다행히 여기 전 주인이 씌워놓은 스티어링 휠 커버를 과감히 벗기셨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기 오면 내가 벗길 걸 이미 알고 벗긴 거야 지금. 여기 스페어 타이어가 있나?
없어요. 2008년에 있어. 구루마 바퀴가 있어 밑에. 네, 구루마 바퀴 줬어요. 그리고 그렇지, 구루마 바퀴가 있으니까 작기하고 타이어 뺄 수 있는 공구를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점점 나약해지는 것 같아. 이제 자기 차 스페어 타이어도 자기가 바꾸지 못하는 세상에 왔더라고. 그지? 세상이 이렇게 나약해서 살 수 있을까 싶어 나는. 분명히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봤던 영화에서는 미래가 되면 막 차로 막 서로 쳐 박아 죽이고 막 매드맥스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세상이 언제 오는 거지? 이 정도 살펴보고. 저 문 쪽에 손잡이가 예, 어디? 약간 폭스바겐 느낌 나는 게 어디 이거? 예. 여기요? 폴로도 약간 그런 형상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향점이 유럽차라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은 폴로뿐만 아니라 골프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대비한 차잖아. 이게 아마 그 차들을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 차는 애초 처음 개발할 때부터 내가 볼 때는 유럽 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동유럽 팔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한번 팔아봤겠지. 역시나 안 팔려. 그게 되겠어요? 난 그거보다 지금 좀 1.2 이 엔진이 뭐였지? 에스텍인가? 네, 에스텍2? 하여튼 1.2 에스텍2 엔진이 더 궁금해. 가봅시다. 자, 일단은 제가 다시 걸어볼게요, 시동을. 네. 눈 감고 들으면은 스파크 타는 줄 알았겠어요. 엔진이 같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스파크 엔진하고 근본적으로 같은 엔진인데, 그러니까 스파크 M300하고 직렬 4기통인데 보호와 스트로크가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안 되는군요. 결국은 그쵸.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거란 얘기죠. 예. 근데 뭘 바꿔? 왜 바꿔? 예? 네, 얘기하고 이상하네.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나도 모르게 얘기했어. 어우, 차가, 근데 이거, 잠깐만, 몇 년식이라, 2008년식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왜, 이 스티어링 필링이나 이 차의 모든 느낌이 새거 같은 느낌이 나죠? 그렇죠. 예. 너무 좋았어요, 이게. 적산이, 적산이 67,000이네. 그러니 이게 이렇게 되게 새거 같은 느낌이. 매끄러운 근데 이거, 필링이- 잠깐만, 이거 파워 스티어링 느낌도, 이거 웃긴다. 이거 비슷한 연식의, 예. 라세티 프리미어는 스티어링 가벼웠거든? 어. 근데 이게 더 진짜 무파워 같은 느낌이야. 오. 더 끈적한 느낌이 나는 네. 게 무파워는 아니죠? 네, 이거 유압식. 아까 내가 유압식이라 그랬지, 그지? 네. 거의 그에 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놀라워요. 너무 깔끔해가지고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네. 고속으로 탈 때보다 네. 저속에서 핸들링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고속으로 하면 오히려 좀 약간 가벼워지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의 디자인이 네. 깔끔해서 딱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여기, 그지? 되게 예. 미니멀스러우면서 내가 맨날 하는 얘기 다 저기 다 들어있잖아, 네. 지금. 네. 근데 오디오가 너무 고급이네. 액정이 있잖아, 지금. 이게 저기서 보던 거다. 토스카에서 보던 스타일이다. 디자인이 그때 당시 치고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디자인. 그렇네요. 이게 칼로스 대비 보니까 이때 이 차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못 팔아도 이게 유럽에는 많이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 취향보다는 그냥 그 유럽인 취향을 맞춰버린 것 같아. 그것도 왜 유럽도 왜 독일 이런 데 말고 뭐 스페인, 포르투갈, 네. 또 동유럽 이런 데서는 이거 많이 타니까. 네. 나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알죠, 이런 차. 지금 그쵸. 워낙 단순하니까 지금 간결하고. 저도 제 피에 약간 좀 그런 쪽 사람이 섞인 것 같아요. 이게 더. 당신은 원래 섞여 있다면서. 네. 저 사람 진짜로 섞여 있어요. 네. 저 사람은 외할머니가 예, 그쪽 독일인이시죠? 이제, 예. 독일 혼혈분이라고 하셨어요. 그거 봐요. 진짜 섞여 있네요. 저 사람 진짜예요. 그래서 그런지 막 문쪽 트림에 막 이 직물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 이거? 되게 고급지고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칼로스도 별로 안 타봤거든? 네. 근데 그 전에 뭐 르망 이런 거에 비하면 바디 강성은 현저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신형일 때는 그냥 신형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아까 오면서 타봤는데 네. 뭐 앞에가 무거워가지고 막 네. 이상한 짓 하는 차들 있잖아요. 예. 위아래 바운드도 막 이상하고 예. 얘는 이게 엔진이 작은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오버행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서 오는 좀 어색함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그거까지는 아직은 잘 못 느꼈어요. 알루미늄 블럭이니까 어쨌거나, 그지? 네. 그렇네. 이게 스티어링이 묵직한 게 직진이 되게 편하네요. 네. 맞아요. 보타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마티즈보다 더 매끄러운 느낌. 엔진은 마티즈보다 이게 출력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엔진 소음도 더 작고 더 매끄러워 느낌이. 그리고 시프터도 느낌이 M300 수동보다 더 좋은데? 그리고 얘 4,000 넘으면은 예. 마티즈는 엔진 터질 것 같은 소리 나잖아요. 예. 얘 그거 없어요. 진짜요? 네. 해보자.
아 마티즈 앞에 마티즈가 있네. 그러게. 약간 좀 S. 야, 여러모로 1.2가 그러면 오리지널이 맞단 얘기야. 1.0이 한국 법에 맞추려고 억지로 줄인 거야, 그러면. 야, 저기 M300 탈 때 제일 큰 불만이 저소토크였잖아. 근데 이거는 안 그래, 지금 어지간히 간다니까. 혹시 M400이랑 비교했을 때는 저스토크가 어떤가요? M400 좀 더. 400은 1000cc긴 하지만 네.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M400이 조금 더 센 것 같지? 네. 무게까지 감안했을 때. 저도 방금 다른 분 이제 네. 잠깐 타봤는데 네. 그래서 초반에 되게 사뿐하게 나오더라고요. M400이?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M400은 무게가 한 940kg 정도 나가고 실측정으로 얘는 아마 1100 정도 나갈 거예요. 네. 그러면 160kg 무겁고 배기량은 200cc 높지만 또 기통수도 그렇고 그렇잖아. 출력이 조금 다른데 M400이 더 저여전 VVT 같은 게 달렸잖아 거기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VVT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니까 그래도 훌륭하지. 그쵸. 그럼. 그 사기통이잖아 지금. 그쵸. 그냥 DOHC.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네. 차를 사고 이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네. 이게 타이밍 체인 방식이더라고요. 그럼요. 체인이죠. 네. 스파크 M300도 타이밍 그쵸. 체인걸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똑같다니까. 아예 똑같아요 지금. 그 체인 특유의 그 소음이 있어요. 네. 이 소리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내구성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저 앞에 라스티 프리미어 리뷰할 때 네. 그랬잖아요. 야 이거 왜 벨트냐, 그지? 저게도 나중에 나왔잖아. 네. 네, 그래요. 이 당시에 나왔던 그 네. 베르나 MC 예, 그게 벨트. 예 벨트예요. 그쵸. 예, 베르나 그래서 벨트. 저도 이제 예전에 09년식 베르나를 타가지고 네. 얘도 뭐 당연히 벨트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체인을 아싸 개꿀. 아싸 돈 굳었다. 그렇지. 아 그러면은 이거 차량 구매하셨을 때 베르나랑 이렇게 이런 쪽 차량 위주로 알아보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조그만 차면서 음. 가볍고 유지비 적게 들고. 그리고 스프링하고 댐퍼 세팅이 영락 없는 유럽 차야 그냥. 네. 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 지금 이 안에. 잠깐만 이때면은 프라이드가 뭐지? 경쟁 모델은 프라이드. 모델이 뭐가 되지? 더뉴인가? 더뉴는 아니죠. 아슬아슬하게 걸리네. 그지? 구형. 네, 맞아요. 그지? 네. 뉴 프라이드하고 올뉴 프라이드하고 그때 막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만 봐도 프라이드에 비하면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없죠. 썰렁하죠. 그렇죠. 난 시프터 필딩도 왜 근데 M300 수동보다 이게 더 좋지? 변속기도 다른데? 이게 필링이 조금 더 좋아요. 그럼 M300은 이 차 잘라서 만든 걸로. 이걸 가지고 코스트 다운한 걸로. 네. 근데 덕분에 M300이 좋아졌잖아, 그래서. 그렇죠. 예. 계기판도 되게 멋지고, 이건 지금. 네. 이 차는 쓸데없는 멋을 하나도 안 내고 간결하고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차인데 조금 멋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개떡 같은 차야. 아무것도 없잖아. 맞아. 근데 공차 중량이 1100kg 언더기 때문에 네. 무게도 사뿐하고. 야, 근데 진짜 이게 1200cc가 되니까 엔진음은 이렇게 멀쩡하네. 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특유의 고회전에서 그 배기관 땡 떠는 소리가 나거든? 이건 그것도 안 나. 나는 이게 진짜 이게 이런 차에 이런 엔진이 달린 차가 있는지 진짜 오늘 처음 알았어. 사실 저도 예. 이번에 이제 산다고 이제 알아보면서 네. 처음 네. 알아가지고 네. 저도 그냥 M300 살까? 하다가 어. 근데 아니, 이제- M300보다 이게 싸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네. 에어컨도 잘 나오고. 네. 심지어 지금 에어컨이 틀어진 거였어. 야, 우리 어제 계속 에어컨 껐다 켰다 했잖아. 그래서 이거랑 안 그래도 되잖아. 일단 꺼보자고요. 에어컨 끄니까 잘 나가네. 확실히. 아, 참고로 전 M300 자동 차주입니다. 아, 그렇죠. 네. 언덕만 올라가면은 슬퍼져요. 무조건 켜야죠. 네. 저 혼자 다닐 때는 에어컨 아예 안 켜요. 창문 열고 다녀요. 아, 진짜? 네. 어제 나 때문에 틀은 거였군요. 이거 일주일 타셨는데 연비는 어때요? 연비가 예.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출퇴근하면서 예. 한 70km, 80km 이렇게 다니면은 예.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겠는데?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이 이제 고속도로에서 뭐 한 120, 130 계속 이렇게 오면은 예, 그러라고 만든 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 쭉쭉 딸더라고요. 그쵸? 힘이 좀 약하, 오르막 가니까 힘이 약하긴 약하다, 야. 네. 예, 지금 우리가 스파크 M300 대비 힘이 세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M400만 못한 게 맞네. 방금 네. 토크가 맞네. M400이 저럴 때는 그렇게 안 답답하거든? 근데 이 차를 살 때 사실 네. M400을 타자니 또 그건 많이 비싸지. 네. 예. M400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소스 세팅이. M400보다 나아요. 맞아요. M400 얼마 전에 타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차가 탱탱탱 이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M400 오너들 반하시고.
자기도 옛날에 M400 탔는데, 그지? 네. M400 좋죠. 아니, 사실은 뭐, 종합적으로 봐서는 좋은 건 맞지. M300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M300이 그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할 줄 몰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멀쩡히 좋았다가 더 부드러워지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이 차 더 이전에는 근데 얘는 더 멀쩡하네, 지금 보니까. 이거는 M300보다 더 멀쩡해, 심지어 또. 아 근데 혹시 그 M400이 예. 이게 오페 칼이잖아요. 예. 그게 혹시 유럽 사양하고 한국 사양하고 이게 다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예. 스프링이나 댐퍼 세팅이 다를 수 있어요. 아 1.4 4기통 엔진 들어가니까. 그건 뭐 완전히 분명히 다르지,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차가 작으면은 장거리 가면 불편하다, 불안하다, 불편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직진성이 요즘 나오는 저기 MDPS 최고급 차보다 더 편한데? 그치 약간 헐렁한 느낌도 전혀 없고 아, 차가 어떻게 이렇게 스티어링 쪽이, 쫀쫀한. 네. 유격감이 1도 없는데? 네. 이거 봐, 유격 1도 없어. 폴로보다 나아요. 와, 복사형보다 낫는? 네. 당연히 낫겠지. 폴로가 유난히 이게 다른 차들이 유격감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저거는 시계는 주행 중에 못 맞추네. 아, 꼬쟁이로 맞춰야 되나? 아니, 보기에는 편할 것 같아. 된다. 된다. 돼. 그리고 엔진이 사실 힘이 없긴 한데 달려갈 때 회전 질감이 되게 매끄러워요. 와, 이게 네. 스파크하고 다른데 지금 같은 엔진인데도 이게 출력에 여유가 있고 끝나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물론 지금 내리막이라서 엔진이 부하를 안 받는 조건이긴 해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우즈베키스탄이나 그쪽에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저기 이 차가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우즈벡 감성을 느껴보려고 지난주에 우즈벡 식당에 갔다 왔잖아. 아, 우즈벡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쪽 요리를 몇 개 먹었는데 나는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 차는 담백하지 않나요? 그래, 그 사람들 먹는 건 느끼한데 차는 왜 담백하지? 나는 뭐 솔직히 말하면은 일본식 요리를 제일 좋아하거든. 예, 그래서 뭐 말지만 나는 카이센동 제일 자주 먹잖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밥은 맛있는데 차는 맛이 없어. 이 차는 브레이크 필링, 이거 ABS가 없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맞아요, 없다고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 맞죠? 왜냐하면은 ABS가 있는데 이렇게 페달 필링이 선명할 수가 없거든. 지금 페달 필링이 엄청 선명해요, 브레이크가. 이거는 정말 이 브레이크계, 유압계에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거든. 아, 심지어 네. 뭐 TCS 이런 거 뭐 다 당연히 없습니다. 이제 ABS가 없는데 어떻게 TCS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제가 이거 산 다음에 네. 사실 뭐 블루투스는 바라지도 않았고요. 네. 옥스 단자라도 있었으면은 네.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바꿔보니까 없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음악을 어떻게 듣지 하다가 그냥 듣자 이러고 카페는 쓰시지. 테이프가 있으니까 카페, 그지? 음. 그렇지.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어디서 많이 보던 구형 라세티 스티어링 휠. 마티즈. 아니야, 마티즈는 아닌데 거기 이렇게 역시래. 나는 구형 라세티에서 본 것 같아. 이거. 우레탄인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 림 두께도 그렇고. 이거 봐, 그지요? 강릉에는 계속 가뭄인데 여기는 비가 오고 강릉은 또 안 오고. 야속하죠. 예, 차에 물 좀 묻혀가지고 강릉 가자 우리. 이 ABS 없는 이 정말 이 예민한 브레이크 되게 좋은데? 그리고 아픈 디스크고 뒤는 드럼이잖아요. 네. 드럼인데도 되게 예민해요. 혹시 뒤가 너무 네. 강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직 안 해봤으니 모르죠. 근데 메이커는 다 알아서 맞춰놔가지고 자 멀쩡하잖아, 그죠? 네. 예. 지금 일본어 급제동을 해봤는데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다 제대로 만들어놨다니까.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 우리 튜닝 중에 브레이크 튜닝이 합법이라며. 그렇죠.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불법으로 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인들이 자동차 회사 연구원보다 브레이크를 더 잘 튜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원가 절감일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원가를 절감해도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그렇죠. 돈을 많이 써서 좋은 재료를 듬뿍 써서 제대로 세팅을 안 하면 그게 되나?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거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 돈 많이 들은다고 무조건 좋은 물건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거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요 네. 와이퍼가 네. 약간 유럽 차들 그 방식 아닌가요? 위로 예, 유럽은 다 이렇죠. 네. 저는 뭐 늘 타는 차가 다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도 안 이상해요 지금. 저는 이제 현대차 타면 난 맨날 더 헷갈려. 네. 맨날 반대로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항상 티볼리 타고 다니다가 이거 타니까 티볼리도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요. 일본 아시아 방식이네. 네. 오. 그래서 처음에 좀 어색했어요.
그렇군요. 이게 사람이 자기가 쓰는 그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네. 그 아래로 내려가지고 단계를 조정하는 방식이 네. 원리적으로 되게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은 네. 그 원터치 와이퍼를 작동시키려면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네. 위로 올리고 딱 손을 딱 놓으면은 얘가 네. 팅하고 튕겨져 내려가면서 다시 1단으로 내려가요. 꺼지지 않고. 아, 진짜? 네, 한 칸 내려가고 두 칸 더 내려가. 그건 뭐 잘못 만든 거 아닐까? 그건 진짜 잘못 만든 거예요. 그지? 그 조작계가 가려우면 안 그럴 텐데. 어, 무거우니까 그렇게 되겠지? 막 버튼들이 예. 주렁주렁 달려있으니까 그렇죠. 마반대 탔을 때도 그랬고 카니발 탔을 때도 그랬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클러치나 이 시프터 감각은 되게 편해요. 의자도 되게 높게 붙었네.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네, 의자가. 다 내린 건데, 이거네?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 오늘 영동고속도로 오면서 예. 옆에 스토닉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 시선이 똑같더라고요. 여기 뭐지 이거? 나 승려 이거 걔는 SUV인데. 네.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에 팔렸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지? 난 이거 지난 한 10년간 이 차를 길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까먹고 살아가지고. 맞죠? 나만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야. 더 오래된 벤츠나 BMW도 길바닥에 좀 굴러다니는데, 더 연식도 나중에 나온 국산차가 이렇게 보기 힘들어. 근데 그렇다고 지금 타보니까 그렇게 빌어먹게 못할 정도도 아닌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거를 고르지 않았을까? 정말 신기하지. 지금 타보니까 스프링이나 댐퍼 세팅 이런 거는 하체나 차체는 그 당시 모닝하고 비교도 안 되거든요. 아, 진짜 제대로 만들었네. 네. 아, 근데 이게 2008년식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때 2008년이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클릭을 사가지고 클릭 스피드 페스티벌 원메이크 레이스에 나갈 때였기 때문에 네. 난 이 차에 관심을 갖질 이유가 없지. 네. 클릭을 샀을 때니까. 그때 당시 클릭 중에서 이 차 엔진 사이즈와 비슷한 클릭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클릭 0.3 SO가 있었지. 네. 네. 그게 이거 훨씬 잘 나갔지. 아, 그러니까 클릭은 어쨌거나 클릭도 유럽차 참고로 만들었는데 아시아인 기호에 더 많이 맞춘 거고. 이거는 아직도 유럽 네. 냄새가 너무 짙은 거지. 뭐 하체나 뭐 서스 세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얘가 한 수인데. 아하. 근데 어쨌거나 이런 사이즈의 차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뭐 어느 회사가 됐건 다 없어진 거잖아. 한국 사람은 이런 거 타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G80. 그래서 한국 사람은 기름값 아끼려고 모양 빠지는 짓을 하지 않아요. 그건 거지들이 하는 행위예요. 유압식 스티링 정말 좋다. 그쵸. 아, 이거 수동이구나. 네. 나 잠깐 잊어버렸어. 저도 이렇게 네. 출퇴근할 때는 네. 수동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네. 오늘 고속도로 오다 보니까 잠깐 까먹더라고요. 그죠? 네. 이게 너무 기어를 자주 바꿀 이유도 없어, 이 차가 지금. 야, 그 M300은 2000rpm 이하가 거의 못 쓰는 영역이었는데 얘는 다 되네. 아, 근데 기어비가 이것도 꽤 길다. 왜냐면은 3단인데도 4000rpm에 80km니까 아하. 6000 가면 벌써 3단 120이 나오잖아. 예. 이거 다음 아베오도 굉장히 더 해요, 이거보다. 예. 아, 이거보다 더 해요, 진짜. 근데 차가 확실히 가벼운 게 코너가 사뿐하죠, 지금? 네. 그쵸. 예. 뭐 특별히 좋은 타이어를 끼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13년 된 타이어라 그랬나요? 아, 진짜요? 이게 예. 13년도 생산이에요. 그럼 타이어 뭐예요? 무슨 이상한 작타이든. 저 처음 봅니다, 사실. H4 보고 뭐라 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요즘은 볼 수도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타이어 트레드가 갈라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래돼서 제가 타봤을 때도 멀쩡했어요. 그렇죠. 네, 타이어 지고 와. 여기 놓으면 진짜 젖었어, 지금, 그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드는 생각이 그 앞에만 예. 그 AR1으로 좀 바꿀까. AR1이 뭐지? 그 저기- 엄청 센 거 아니야? 네, 세미슬리. 아, 진짜요? 네. 차가 나갈까? 땅에 붙어가지고? 그런데 되게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게 차이가 그립 차이가 되게 심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국산 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나마 국산 사계절로, 그지? SU1 정도 어. 굉장히 충분할 것 같아요. 맞아. 타이어가 지금 오늘 터질까봐 걱정인 거지. 네. 적절히 부족하거나 그런 건 네, 아니니까. 맞아요. 오히려 더 센 거 꼈다가 더 그렇지. 위험해질 지가 막 돌을 수 있어서.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저번에 그 진짜 앞뒤 그립 차이가 되게 심해가지고 맞아요. 프라이드 위험할 수 있지. 예, 그렇지. GTI 트랙 영상 보시면은 진짜 맥없이 도는 게 맞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계기판도 이거 라세티, 옛날 라세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윈스톰 라세티가 다 이런 방식 아니야? 근데 나쁘지 않은데, 이거? 계기판 멋져요. 요 이렇게 배경으로 들어오는 색깔 있잖아요. 네. 약간 연두? 멋있지 않아요? 네, 그게 옛날 네. 그 타던 베르나 느낌이랑 아, 베르나도 이랬지. 네,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맞네. 누가 따라한 걸까? 난 얘가 따라했다고 봐.
현대는 잘 팔리니까 잘 팔린 차 따라야지. 이게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바꿨을 거란 말이지. 그러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저까지는 정확히 이게 연식별로 달라요. 나 지금 갑자기 언뜻 생각났어요. 네. 맨날 티볼리 타다가 네. 이걸 타니까 그 가벼움에서 오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티볼리는 좀 무겁지. 네. 그렇죠. 경차를 제외하고는 이게 제일 가볍겠네. 네. 거의 엑센트보다도 조금 더 가볍겠다. 자, 이게 가솔린 엔진 이게 좋아. 쫙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디젤은 처음에 확 나가고 네. 강릉 쪽으로 가니까 이제 해가 나기 시작해요. 좀 비가 와야 되는데 강릉에 나 이거 가만히 보니까 차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옛날에 다니엘 헨이라는 사람이 광고하지 않았어 이거? 맞습니다. 쫙 이러면서 네. 약간 서양인처럼 생긴 사람 있잖아 왜? 맞습니다. 그지? 네. 그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광고를 했지? 무슨 명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예. 차는 못 봤는데 광고만 기억나요. 야 그러고 보니까 헝겊시트 진짜 기가 막히네. 맞아요. 이 느낌 좋더라고요 이거. 네, 헝겊인데 헝겊치고는 좀 단단한 편이야. 네. 네. 너무 편해. 땀도 지금. 안 차고 너무 좋아. 미끄러지지도 않고. 네.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라고 그러죠. 네. 이것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은근 그래서 잘 잘 잡아주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사이드미러 조정하는 방식 봤죠? 아. 예, 이거 옛날에 독일차 다 이랬었거든. 이거 얼마나 재밌어 그게. 네. 가다가 이렇게. 예. 저기도 할 수 있지. 네. 진짜 이게 실용적인 차인데 이런 차 이제 우리나라 없어. 기름 생각에- 너무 안 먹어가지고 네. 기름 안 넣어도 갈 수 있겠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름 진짜 너무 안 먹어. 진짜 출퇴근이 제가 지금 네. 거의 100km 하루에? 왕복으로? 네. 응. 거의 뭐 기름 게이지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스파크는 그게 불편하다니까. 탱크가 작아가지고 네. 이건 탱크도 그거보다 커 보여요. 왜냐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니까 벌써. 이렇게 푸르르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공기가 지금 엄청 맑잖아요. 저 어쩔 수 없는 강원도 사람인가 봐요. 아 원래 고향이 강원도예요? 네. 어디라 그랬죠 그때? 원주요. 아 원주? 네. 나 원주인데 고향이? 그때 왜 얘기 안 했어? 나 고향이 원래 원주예요. 저는 당구동. 단구동이에요? 네. 나는 개운동. 바로 옆 아닌가요, 그냥? 바로 옆이죠. 네. 치악산 바로 밑에잖아. 네, 그죠. 거기 치악산 밑에 보면 과수원 옛날에 큰 거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저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 당신 어렸을 때는 이미 다 개발돼가지고. 그죠? 예. 여기가 진국에가요? 예, 여기 진곡이에요. 말로만 듣던 진국에가. 아, 말로 들어봤어요? 네. 예. 여기 ABS가 없어가지고 네. 급제동을 못하겠어. 네, 살짝 무서운. 살짝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네. 락이 올까봐. 그리고 지금 젖어 있어가지고. 예. 젖어 있어가지고 더 재밌지 않아요? 이 차 운전 연습하기 어떤가요? 아주 좋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진짜. 아주 좋아요. 이야. 이게 왜냐면 이제 언더날 것 같으니까 네. 딱 오버를 내고 있는 거지. 너무 재밌다. 한동안 해보실 손씨가 아니야. 근데 이거 따라하면 안 돼. 그렇죠. 내리막 빗길에 이거 지금 사이드 막 이거. 아니. 앞이 무거워서 언더날 것 같으면은 네. 사이드를 가지고 빨리 오버를 내버리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랠리 드라이버들이 쓰잖아 이거 그지? 네. 그리고 혹시 힐앤터기는 어떤가요? 네, 히덴터요? 네. 되죠? 되나요? 예. 한번 해볼까? 네. 아니 별로 안 된다. 브레이크 페달하고 악셀 페달 거리를 일부러 멀게 만들어놨어요. 자꾸 급발진 한다고 그러고 소리 들을까봐 페달을 일부러 멀리 해놨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리막이 오니까 출력이 중요하지 않잖아. 네. 아니 아까 오른바퀴에서도 출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 우리 80 몇 마력이고 118D가 요즘 한 아무리 안 나가도 150마력은 나가겠지? 그렇죠. 그렇죠? 거의 2배인데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뒤에가 또 드럼이라 예, 드럼이라 돼요 이게 네, 지금. 땡기기가 좀 편한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드럼 브레이크 해야지 이게 들어요. 네. 야, 브레이크 근데 왜 벌써 잘 안 듣냐? 얼마 썼다고? 뭣도 모르고 그냥 내려갔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네. 그럼요. 2008년이면 거의 17년 전인데도 이미 GM대우는 서스펜션 세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댐퍼 세팅 기가 막히거든. 그렇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소비자들이 요새 이거 나쁘다 어쩌다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 뭐 알고 얘기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 이제. 그렇죠.
야, 브레이크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 깜짝 놀랄 정도로 안 들어, 지금. 제가 찾아본 게 네. 상신에 혹시 하드론 ZI 네. 있을까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없겠죠? 네. 아, 상신이 뭐, 지정신님은 그런 거 왜 만들어요?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음. 아 없더라고요. 그냥 순정 패드만 구할 수 있으면 그거라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순정도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 왜냐면 지금 적산이면 한번 갈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때 아베오였나? 예. 순정 패드가 되게 좋았던 걸로. 예, 요즘 시절에 대우차 순정 패드들이 꽤 좋았어요. 맞아요. 아비오 스파크 다 좋았으니까.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맞아요. 내가 어제 저 사람차 옆에 탔거든요. 네. 근데 코너 쫙 돌면서 딱 그렇게 잡는데 내가 옆에서 그랬잖아요. 이거 순정 패드지? 예, 순정 패드 보니까 근데 뭐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한 6만 원? 4만. 아, 이건 정도 싸구나. 네, 4만 6천원인가 7천원인가. 그러면 그죠 살만하죠. 근데 네. 이게 애프터마켓은 2만 5천 원 막 이러거든. 브레이크에는 돈 아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거 진짜 파운드 깔끔하다. 너무 완전 깔끔하잖아, 네. 그지? 예, 뭐 스프링 댐퍼 세팅은 흠잡을 게 1도 없어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옛날에는 BM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유럽차가 이런 식이었는데 점점 이제 아니잖아. 그쵸. 점점 너무 부드러워지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내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서 이제는 최신형 BMW나 벤츠를 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오히려 이게 더 좋잖아 지금. 네. 어느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한 거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뭐 대다수가 그게 저 방식이 좋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네. 자동차에선 차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고객말을 뭐 대한민국에서 몇 명 보이지 않잖아 지금. 다른 채널 10분도 안 되잖아. 우리말 내 말 누가 듣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채널 보다가 왜 채널 크기만 보고 판단하잖아. 그죠? 더 큰 채널에서 말하면 아 이거는 맞는 말이고 조그만 채널에서 말하면 아 이거는 엉터리네. 이런 마음이 사람들마다 있거든. 그래서 아무리 해봐야 자동차 문화가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뭐 또 생각해보면은 내가 자동차 문화를 바꿔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그걸 바꾸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것 뿐이지. 근데 내가 뭐 여러분들을 생각을 바꾸고 이럴 의향도 없어요. 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네. 저희와 이제 스타일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차를 저희가 싸게 살 수 있죠. 그렇죠. 하하하. 장군이 주행하는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차는 지금 사실 르망보다도 한 단계 작은 차로 나온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칼로스는 그지 르망보다도 한 단계 작은 차로 나왔는데 이 당시 GM 차들, GM 대우 차들이 또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차 크기보다 한 단계 더 큰 차로 느껴진다는 거야. 네. 현대차는 반대잖아. 왜 큰데 뭐든지 가볍고 이래가지고 좀 가볍게 느껴지잖아. 네. 근데 이건 반대야. 차는 가벼운데 조작기는 무겁게 만들었잖아요, 일부러. 그쵸. 예. 약간 저는 약간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정감을 주는 주행이 돼요 지금. 네. 봐요 지금 강릉 넘어오니까 비 하나도 안 왔죠? 이게 강릉의 저주예요 지금. 기후제를 안 지내서 그래 내가 볼 때는. 여기도 근데 버스가 다니나 보네요. 여기도 사람이 살아요. 하루에 한두 번은 그래도 시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와 여기 도로도 되게 좋네요. 아 사고 나기 딱 좋다는 얘기죠? 절묘하게 고부러져 있잖아. 네. 방금 타이어 자국이 좀 살벌했어요. 아 있었죠? 네. 뒤늦게 판단하고 급제동을 한 거야, 그지? 놀래서. 네. 엔진 브레이크도 역시 적절하고, 네. 이게 흠잡을 데가 없네 차가. 이게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 1.2가 많이 안 팔렸을 걸. 이게 1.6이 있었잖아, 이것도. 네. 한국 사람 무조건 센 거 사는데 어떻게 이런 걸? 그러니까 나는 이 당시 GM 대우가 1.2라는 걸 어떻게 팔 생각을 했는지 난 진짜 아. 어이가 없어. 왜냐면 경쟁자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쵸. 1.4, 1.6 뭐 이런 게 1.4가 있었구나 이 당시에는. 네. 옛날에 엑센트는 1.3이 있었는데 아 옛날. 예 그러다가 이제 여기는 1.4가 현대에는 최한데 1.2를 할 생각. 지금도 근데 그렇잖아. 지금도 1.25 터보가 있다면서. 아. 이 회사에 그죠? 맞아요. 네. 저 뭐죠? 트레일블레이저나 뭐. 그렇지. 아, 예. 말리부. 네. 말리부인가? 그게 뭐라 그래? 하여튼 세단에, 큰 세단에 그게 있잖아요? 항상 보면 쉐보레가 그 배기량 줄이는 데서 하는 선두주자야. 그때는 처음 들었을 때는, 아니, 그 차가 1.25로 간다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 위에랑은 진짜 날씨가 다르네요. 다른 날씨지, 그지? 높이를 한순간에 내려왔으니까, 지금. 네. 한 800m, 900m를 내려왔구나. 여기는 900m니까, 내말 900m를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몇 인치였죠? 14인치입니다. 그럼 185? 아, 185, 6014. 네. 이 차로 봐서는 굉장한 광폭 타이어야, 사실. 뭐 솔직히 그냥 연비 생각하고 그냥 그러면은 뭐 165나 그렇지. 그치. 그렇게 되면은
비교적 핸들 놓으면 덜 탈 거고. 165, 65, 14 뭐 이런 거? 네. 그럼 스파크 차이가 아니야? 165, 65, 14가? 맞지? 어, 이 가격 주고 산 거 생각해도 예. 차가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받치지만 않으면 돼. 네. 받치면 후회 없을 것 같아. 정말 놀라운 거는 200cc 늘려서 엔진 출력을 조금 올렸더니 엔진 이 힘겨워하는 소리도 안 나더라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1점이지 DOCC잖아. 네. 그러니까 고회전용 엔진도 다른 거. 맞네. 레브림이 또 6,500이네. 고회전 엔진 맞네요. 그런 거 치고는 저회전 약하다고도 하기 힘들다. 그러면 모닝을 살 게 아니라 이걸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닝에 거의 한 절반 가격도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같은 형식의 모닝은 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게 차가 좋잖아요 지금. 그분 모닝 부품 구하는 난이도도 그렇게 막 이건 만만치 않아요. 예, 예.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오디오 어때요 오디오? 라디오 네. 틀어봅시다. 이 라디오가 잠깐만 주파수를. 이게 아주 좋은 오디오는 아닌데 퍼지진 않잖아. 네. 그지? 굵기는 두껍지 않잖아. 나쁘지 않아. 나 이거 좋은데?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최선을 잘 하고 있어. 예. 이상한 편곡 같은 거 예. 쓰지도 않고. 뭐 트위터는 없지만 근데 뭐 생각해보면 M300도 음악이 들을만 하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영역은 정말 비용을 안 들이고도 세팅하기 나름이거든요. 그쵸. 아 에어컨 컴프레서 붙을 때 클러치 미끄러진 네. 소리는 여기도 여전하네. 여기 똑같은 방식이니까. 네, 근데 시계 위치는 참 진짜 특이한 것 같아. 아니 시계 위치로서는 맞지. 네.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그렇지. 거기가 신선 딱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응. 근데 저게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내비를 설치했다면은 못 시계가 봐. 사라지는 거네.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네. 원래 전지 내비 있었을 거야. 네. 아니면 여기 이렇게 빼고 네.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 젠트라다 같은 마이너한 차를 위해서 그걸 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주파수 고음 많이 나는 것보다도 번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점에서 좋아요. 이게 오디오 얘기할 때마다 어려운 게 어떤 분들은 왜 고음이 쨍해야지 고해상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강릉 왔더니 에어컨을 이제 끌 수가 없어. 야속하네요. 네, 저기 25도였잖아, 아까. 네. 온도계가 없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 외부 온도계가 유럽차인데 왜 외부 온도계가 없지? 그게 젠트라였나? 계기판에 뭐 이렇게 자르면 뭐 나온다 그랬었는데. 이 차 맞습니다. 이게 이 차예요? 네. 아 맞네. 네 그러네요. 자르면 온도계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있어. 맞지, 그지? 뭐 자르면 온도계 나온다고 내가 그게 들었거든? 그래서 그거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요 저거랑. 하나 자르면 된다고, 그죠? 네. 작업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래요? 잘랐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 아쉬운 거죠? 그쵸? 네. 대신 있으면 계기판은 건드리지 마요. 뭐 클러치 상태나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 네. 6만 킬로인데 뭐 얼마나 썼겠어, 써봐야. 제 주인이 영 이상하게 타지 않은 이상은. 근데 또 그분이 보니까 포터를 주로 운영하셨더라고요. 수동 네. 운전 하셨으니까 네. 예. 문제 없겠어요? 지금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전 주인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던 얘기죠? 네. 몇 살이나 되셨어요, 대충? 70대라고. 그러면 이거 50대 사가지고 70대까지 타신 거네. 60대에 타셔가지고 70대. 아, 진짜? 네. 그럼 70대 후반이야? 네. 멋지신 분이시다. 그럼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제가 가보겠습니다. 예, 중고차 값이 개값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판 것도 있을 거예요. 중간에 팔 때는 수출 이외에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 네. 이제 중고차니까 마음이 아픈 게 예, 제가 이 차를 사러 가면서 예. 제 티볼리를 혹시 네. 얼마 받을 수 있냐라고. 그것도 비싼 상황일걸? 네. 저 그 차를 그때 2,500에 주고 샀는데 새 차를? 네. 예. 1,500 얼마 탔어요, 지금? 6만 킬로 탔습니다. 나이, 연수로는? 연수로 2년 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가격가 된대? 네. 그거 쌍용이잖아요. 이거 있으면 이제 티볼리 없어도 되겠는데? 아 그래가지고 고민 좀 되겠다, 이거 보니까. 네. 쓸데없이 잘못했어요. 보험료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이걸 좀 탑시다. 네. 이거 한 5년만 타봅시다, 우리가. 그리고 그러면 티볼리 팔아서 음. 아 근데 팔기 또 좀 아까운데. 아까보다 아니, 차를 팔기 아깝다고 자꾸 놔두잖아? 네. 자꾸 더 떨어져. 오를 리가 없잖아. 그쵸. 그럴 거면 나처럼 아예 썩차를 샀어야지. 아 그럼 오를 수도 있잖아. 혹시 이 차는 약간 좀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값 올라가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 씨. 아, 이거 시프트레버 동그랗게 돼가지고 되게 좋은데, 이거? 그죠. 네. 지금 하체 잡소리 1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그래도 정비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많이 뭐 지금 해야 되죠?
지금 갖고 온 상태 그대로입니다 지금. 아, 아직 본 게 없어요? 네. 그거 치고도 뭐 크게 음. 이상한 거 없어가지고. 맞아요. 나중에 한번 떠보고 네. 뭐 오일이나 갈고. 그럼요. 왜 이제 뭐 그래봐야 뭐 수동 변속기니까, 그지? 네. CD가 없구나, 진짜 그러고 보니까. 어? 테이프밖에 없네? 아, 저 의외다. 나 CD 한 장은 있을 줄 알았다, 지금. 나 입장에서는 FM만 잘 나오면 돼. 그렇죠. 저도 출퇴근할 네. 때 원래 항상 음악을 들었는데. 아, 봐봐요. 이제 이참에 네. FM 클래식 채널 같은 거 틀어가지고 내가 평소에 듣지 않는 곡들도 한번 강제로 들어보는 거지. 그러다 보면 또 그 음악들에 나는 FM 그래서 자주 들어요, 실제로. 내가 집에서 듣다 보면 사람이 자기가 듣는 음악만 자꾸 듣게 되잖아. 근데 이제 FM을 틀어야 아, 내가 좀 편식 안 하고 골고루 들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서 또 내가 몰랐던 곡, 좋았던 곡도, 좋은 곡도 또 알게 되고. 그쵸. 예,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거를 듣는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잖아. 그렇죠. 맨날 듣던 것만 예. 듣고. 요즘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자기 좋아하는 곡 가지고 라디오 그 곡 비슷한 거 연결해서 나오잖아, 계속. 네, 그런 거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예. 그것도 결국엔 듣다 보면은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쵸. 비싼 음악만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음악도 한번 들어보라 이거지. 그러다 보면 이거 있어요. 내가 20대 초반에 들었던 음악인데 그때는 야, 뭐 노래가 이래, 씨. 아, 나 씨, 음악 그 당시 한 장에, CD 한 장에 15,000원씩 가잖아. 아, 씨, 잘못 샀네. 아, 망했네. 이제 이러고 처박아뒀어. 그거를 한 20년 후에다 이제 한번 딱 꺼내 듣잖아요? 이거 노래 그렇게 안 이상한데? 또 이래. 그러다가 또 요즘 때 듣잖아? 이 노래 되게 좋네? 사람이 이제 사실은 뭐 음악적 취향도 바뀌지만 그거보다도 사람이 노래를 쭉 듣다 보면 나이를 들다 보면 음악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음악을 듣는 방식도 좀 바뀌거든? 옛날에 들었던 음악 이런 거 있잖아. 왜 20대 초반에 즐겨 들었던 음악은 지금 들으면 와, 이래 단조롭고 이런 음악을 내가 들었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지금 옛날에 막 이상했던 음악 지금 들으면은 와, 이게 엄청난 음악이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아까 내가 말하는 음악이 아마 쇤베르그라는 작곡가의 무슨 바이올린 협주곡인가 그랬거든? 근데 요즘 들으는 게 좋더라고. 그만큼 사람은 경험에 기반해서 자꾸자꾸 들을 수 있는 능력도 계속 쌓여간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처음에 살 때는 럭셔리 S클래스가 이상하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사실은. 근데 차를 쭉 타다 보면은 씨, 뭐야 이거 씨, 스파크만도 못하잖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격하게 공감합니다. 네. 음악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림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나이를 먹으면 그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달라진다는 뜻이죠. 저는 진짜로 지금 이거 예를 들어 장거리 가야 되는데 이거 하고 S클래스가 있으면 이거 타고 가요. 저도요. 네. 네. 아니, 당신은 집에 있는 걸로 해. Q7 타고 갈 거야. 이거 타고 갈 거야. 이제. 글쎄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게 정말 이거 진심에서 나오는 얘기거든. 네. 심지어 갖고 있던 폴로도 아빠가 타고 있던 M300하고 바꾸자 그래가지고 네. 네, 너무 재밌어. 뭐가 좋은 걸까라는 거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남들이 좋다고 그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달리는 물건이니까 달리는 성능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예, 사실 달리는 물건은 무게가 제일 중요해요. 나는 그렇게 봐요. 가벼워서 좋은 거야. 무거워서 좋은 거는 하나도 없거든. 잘 멈추지도 않으니까. 머릿속에 지나가는 차가 또 하나 있는데. 뭐 또 있어요? 가벼운 거 하니까 모노. 모노? 모노. 아, BAC 모노? 네. 네, 그거는 내가 항상 말하는 내 궁극의 차예요. 그 정도는 돼야 차지, 그지? 한 2억 정도 갈걸? 와, 눈이 부신데요 지금? 근데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그죠? 네.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알아요? 구름은 잔뜩 끼는데 비는 안 와. 이런 거 생각해보면 저기 지금 구름이 머금고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우리가 여기 지금 저 앞에 보면 급수차 가지고 물 나르고 있잖아요. 네. 저거에 비하면 그냥 점이잖아, 점. 네. 인간의 능력이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 스파크 M300 수동이 이거보다 더 비싸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 차가 뭐 84마력이니 1200cc니 해도 가솔린 엔진은 회전수만 쓰면 약간 잘 나가잖아. 네. 약간 오르막에서 회전 쓰니까 128, 최신형 128D하고도 네. 따라갈 만한 게 아니라 추월할 뻔 했잖아. 근데 마음만 있었으면은. 그 84마력이 작은 출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쓰면은. 원래는 이 차 한 잠깐 타고 그냥 아예 수동차로 바꿔버릴까. 뭐 예를 들어 뭐, 메인카를 아예 이제 네. 수동 좋은 걸로 좀. 네, 아엔이라든가 아엔 수동. 네, 생각보다 차가 만족스러워서 너무 좋은 걸 사버렸어. 네, 그래갖고 그냥 뭐 탈 때까지 타야겠다. 방금 방금 요철 구간 너무 좋았어. 지금 네, 맞아요.
방금 내가 딱 이거지. 너무 상쾌했어 지금. 솔직히 말할게. 포르쉐보다 더 좋았어. 진짜야. 아주 깔끔해요. 예. 그 댐핑력이 진짜 절묘했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디 강성 거기 픽업 부위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지금 픽업 부위 이런 데 강성하려고 이게 이 전작 대비 고장력 강판을 많이 썼다 그랬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차대 강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얻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잖아. 그치? 그쵸. 만든 사람은 이걸 위해서 지금 다 했단 말이야. 그 우스워 보이, 이 차가 뭐 싸구려 차가 우스워 보이지 모르지만 이게 만드신 분들의 노고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걸 이해하면 일상 모든 물건이나 모든 존재를 그렇게 가벼이 볼 수 없다는 거야. 올해 이거를 타도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또 예. 망가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스파크하고 같은 구동 같은 방식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부품도 아직 어지간히 있을 거야 또. 예, 스파크 부품을 쓰면 되니까. 그쵸. 예, 진짜 박지만 않으면 돼요. 산길에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강릉 올해 네. 관광객분들이 많이 안 왔나요? 잘 모르겠죠. 저는 모르겠는데 좀 왔어요. 아우 많이 막혔었어요 여기. 근데 강릉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말로는 예년보다 작았다 그러고 손님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왔었어요. 그냥 결국은 관광객이 와서 물 다 쓰고 갔다니까. 호텔 이런 데서는 제한급수가 안 들어갔다고 초반에. 지금까지 안 들어갔어. 맞아요. 지금도 안 들어갔나요? 제한급수 안 들어갈 제한급수 하면은 영업할 수 있겠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절반 하는 거는 상관없지 않나. 절반? 네. 어떻게 절반? 뭐 수압을 좀 작게 아 쓴다든지. 그거 뭐 하라고 계도를 계속 했어요. 맞아요. 그 수압 낮춘다고 물을 작게 쓰나? 내가 볼 때 똑같이 쓸 것 같은데 시간을 더 길게 쓰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건 너무 임시방편인 것 같아요. 문에 달린 손잡이가 참 이게 네. 밀고 다닐 때도 편한데 네. 달리는 동안에 여기 잡기가 이거 필요 없게 그지? 네. 아 이거 손잡이 하니까 생각난 게 예. 이걸 제가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예. 그 비틀에서 많이 봤더라고요. 아 비틀이 이게 이렇게 네, 있어요? 비틀 이렇게 딱 생겼어요 딱. 뉴 비틀.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익숙한데 이랬는데 근데 되게 편하게 만들었네 진짜. 네. 이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탁. 맞아요. 야, 이거 이 당시에 내가 알기로 800 몇십만 원이었던 걸로 알거든 이 차가. 네. 그리고 그 사이 차값이 얼마나 오른 거야. 800만 원 들이고 살 수 있던 때가 얼마 안 됐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요즘은 뭐 경차도 2천만 원이. 그러니까요. 스파크 2,500 주고 샀다는 것 같은데? 차값이 얼마나 오른 거예요, 그죠? 네. 그래도 팔리니까 팔겠지. 왜냐하면은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잿더리. 이분 담배도 안 피셨네. 네. 아 컵홀더에 나오는 거기다 그냥 뭐 동전이나 지금처럼 립밤 같은 거 그렇죠. 그냥 넣어 놓으려고요. 맞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약간 일반적인 요즘 차들이었으면은 요런데 이제 트위터가 있을 텐데. 그럼요. 없죠. 왜 또 보니까 컵홀더가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했잖아. 유럽에서는 운전중에 뭐 처음 오는 거 아니라고. 맨날 얘기했잖아. 그래서 진짜 없네 이것저것 하고 막 만지작거려 봤더니 뭘 누르니까 컵홀더가 나오더래.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이거? 네. 아. 제가 이거는 정말 운전하면서 시선을 뺏겨서 처박기 딱 좋구나. 저 이거 컵홀더가 있는 줄 전 오늘 처음 아, 알았어요. 진짜요? 예, 제가 만지작거리다가 처음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저희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만지시길래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예. 여기 있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음료수 먹으려고 이거 한 다가봤다 아프리카 꽝! 그러는 거야. 이거 정말 사실 쓰면 안 되는 위치네. 차라리 이런데? 그치, 여기 요쯤에. 그지? 오디오를 좀 줄이고 요쯤에서 이렇게 타고 나왔으면 몰라도. 근데 먹는 거 차에서 뭐 처먹는 거 아니야. 미국인들한테는 안 맞네요. 미국에서 이럴 차 안 사요. 이건 정말로 유럽 차야. 보면 프랑스 거리, 뭐 유럽, 영국 거리, 그지? 뭐 서유럽, 동유럽 다 있네 이런 차들. 그리고 에어컨 계속 껐다 켰다 하라고 딱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죠, 스위치가? 변속기가 딱 위치가. 그럼요. 딱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작동할 수 있죠. 이게 또 변속기랑 가까워서도 편하더라고요, 나름. 그럼요. 이거 뭐 상하로 이렇게 뛰거나 이러는 거 전혀 없지. 아 진짜 네. 없어요 진짜. 일부러 이거 봐. 네. 네, 이제 점점 내가 말한 유럽차 감각에 빠져들고 있다. 아니 티볼도 나쁘지 않았잖아 그때. 네, 맞아요. 근데 그 차보다 더 깔끔해요, 진짜.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이게 더 네. 훨씬 가벼우니까. 이만큼 그러면은 이 차에서 바꾼다고 하면은 뭐가 있죠? 뭘 바꿔요? 만약에 차가 뭐 다른 차로. 업그레이드돼서 도저히 이제. 예, 저기가 안 되면 야, 큰일 났다, 야, 진짜. 차가 없다, 야, 그지? 진짜 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차가 정말 많고 새 차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살려고 보면 살 차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채널 찐 구독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 살 차가 없다. M400 사야지 뭐. 그래도 그쵸. 그나마 살 수 있는 거. 그것도 지금 단종돼서 중고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차 타러 M400 타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도 있다, 그지? 네. 야, 그러면 M300이 저기 미국형은 이 엔진이었잖아. 그러면 진짜 좋은 건 미국 놈들이 다 쓰네. 아, 우리는 그 경차 배기량 규제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니야. M300에 이 엔진 들어간 거 미국형이 있으면은 M400이 안 부럽네. 아, 출력도 실제로 이게 더 세구나, M400보다. 84마력이니까. 그래서 조금 예, 75마력이니까, 그거는. 이거 인제 가면은 얼마나 나올까요? 말도 못하게 드릴 거예요. 예, 말도 못하게 드릴 거예요. 그 최근에 저기 컨트리맵. 디젤. 네. 그거보단 빠르지. 그거보단 빨라. 예, 그거보단 빨라요. 그냥 M300이랑 그냥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20초. M400보다도 느릴 것 같아. 400이 출력은 약한데 기어비가 좀 좋거든. 얘는 또 기어비가 트랙 기어비가 아니야, 지금. 뭔 소리야? 아, 오토바이. 망가진 소리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나 지금 우리 차에서 나온 줄 알고 네. 가슴이 철렁했어, 잠깐. 네. 아, 집에 못 가나. 뭐고 버디 펌프가 나갔나?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오버행 긴 거 치고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앞에 500은 긴데 그 앞에 별로 달린 게 없이 그냥 모양만 네. 네. 빠져나갔잖아. 뭐 상하 바운드 뭐 이상한 것도 무게가 실려있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네. 딱 그 정비하기 편하라고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비 편하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짧아서 좀 길어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네. 차가 너무 짧아 보이니까 경쟁자보다 더 길다고 보이려고. 이 당시 경쟁자면 프라이드, 해치백이잖아. 그렇죠. 자기가 생각해도 유럽은 타이트하게 만드는 게 맞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작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앞주댕이 늘린 것 같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칼로스랑 이거랑 휠베이스가 똑같은 걸로. 제가- 그러면 같은 차대인 걸로. 재질만 조금 바꿨구나, 그러면. 네. 고장력 강파만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테일램프만 봐도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맞네. 네. 너 지금 사다리인데 이렇게 수술 가잖아. 이 조건에. 이거 스파크 M300은 상상 못하는 상황이거든, 이거. 2,000rpm도 안 되는데. 그치. 아, 저 정도면 근데 비올만도 한데, 저. 정말 약 오르겠죠? 계속 이랬어요, 계속. 이거 진짜 얼마나인데, 이거 지금. 이거 진짜 얼마나합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이랬어요. 이러다가 또 한 몇 방울 떨어지고 이래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저분도 하늘을 보고 계시는. 그쵸. 하늘을 엄마하고 있겠지.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 지금까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정수장을 더 크게 짓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진짜 약간 느낌 VVT 있는 거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진짜 저속이 얼마나 네. 센지, 그렇죠? 돌아가는 느낌도 SO 마냥 편해놓고. 이 턱이 원래 딱,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잠깐만, 저기 하나 떨어져. 이렇게 연속으로 두 개 되는 거 알지? 아직 판단하기는 일러. 야. 완벽하네. 큰일 났다. 예. 그냥 티볼리 팔고 재테크 할까요, 그걸로? 예. 티볼리를 판 돈을 모아서 코인을 사. 잘 가르친다, 그치? 그래서 재료가 되든지 10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난 안 해요, 그런 거. 네, 그쵸. 오버행이 길다 그랬는데 아파트 주차장 들어가거나 할 때 좀 받는 경우가 어디? 근데 워낙 높아서. 폴로는 몇 번 좀 닿아봤어가지고. 폴로도 오뱅이 길지. 네. 근데 사실 비틀도 그렇게 길진 않은데 예. 그걸로도 다 본 적이 사실 있게 있어요. 그냥 그래요? 빠르게 그냥 가다가 ปึ๊. 덕분에 되게 좋은 체험했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